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적인 부분을 우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조 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고 집행정지를 또 신청할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이훈 기자입니다. 부산지방법원 행정 1부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 그리고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 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됐다는 점을 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조 씨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하면서도 공적 측면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조 씨 측이 항소하기로 했고 집행정지를 또 신청할 경우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인 의사면허 취소는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돼야 진행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1년 전 부산대가 자신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대는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모집 때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조 씨는 자신의 SNS에 판결이 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사로서 수의 활동은 포기하고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분당구청 교량 담당자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입니다. 전체 108m 중 50여 미터가 산책로로 주저앉았고 도로 표지판과 신호등도 엿가락처럼 휘어져 내렸습니다. 성남시는 사고 직후 탄천에 설치된 교량 24개를 긴급 점검해 불정교와 순회교에 대해서도 통행을 차단했고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했죠. 평소에는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만은 어저께 사고를 난 걸 보고서는 차를 갖고 다니거나 이렇게 좀 많이 좀 불안해졌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분당구청이 지난해 실시한 교량 정기 점검에서 정자교가 B등급 양호 판정을 받은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 정밀 점검에서 C등급 미흡 판정을 받고 작년에 바닥면과 단면 보수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분당구청 업무 담당자들을 조사하는 동시에 안전점검과 보수공사 업체 관계자들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설치나 관리상 결함 때문에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경우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 경우에 따라서 자치단체 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경찰은 조만간 소방당국,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강남 납치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범과 윗선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전 거래 상황과 동선 등을 추적해 사건의 배우로 지목된 남성이 체포됐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출국 금지된 인물들의 추가 수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배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이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소율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체포된 재력가 유모 씨. 유 씨가 사건 발생 전 주범격인 이경우에게 범행 착수금 명목의 돈을 줬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청부살인의 의심이 커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의 금전 거래와 동선 등을 토대로 유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일단 유 씨 측에서 이경우에게 실제 4천만 원의 돈을 건넨 사실이 있고 또 범행 직후에 만난 정황도 포착됐다는 점이 의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와는 가상화폐 투자 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을 묻는 등 투자 실패를 둘러싼 갈등 전력이 범행 동기로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살인의 배후라 단언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습니다. 4천만 원을 전달했단 시기는 재작년 9월. 범행 시점에서 1년 반 전의 일이고 유 씨는 친분이 있던 이 씨가 생활고를 호소해 차용증을 쓰고 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범행 후 만남 목적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의 요청으로 일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유 씨 측은 정황상 체포영장은 나올 수 있어도 살인교사까지 할 동기가 없다며 강력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앞서 유 씨의 주거지와 차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로 이경우가 일했던 유 씨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 유 씨와 이경우의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하며 이들의 관련성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존 검거된 피의자들 외에 출국 금지 조치가 된 한 명의 인물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배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소리입니다. 북한이 우방인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를 사이버 공격한 정황이 드러나 유엔 전문가들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이미 알려진 북한의 핵실험 준비 상황이나 미사일 발사 사례 외에 이 사이버 공격 수법이 예년보다 자세히 기술된 게 눈에 띄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며 새 정찰 총국장 개인도 제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에서 가장 위협적인 사이버 조직으로 정찰 총국 산하단체 김수키와 라자루스, 안다리에를 명시했습니다. 이 중 라자루스는 지난해 6월 우크라이나 정부기관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했다는 한 사이버 보안 회사의 보고에 따라 전문가 패널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 현황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핵실험 준비 상황이나 미사일 발사 사례 외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수법이 예년보다 자세히 기술된 것이 눈에 띕니다. 기밀 정보를 노린 사이버 공격의 타깃은 주로 군사와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소프트웨어를 구매 주문서 등으로 위장해 군기지 보수업체나 원전 관련 회사에 보내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피싱 공격으로 정보를 빼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 안팎의 가상화폐를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여기에 앞장선 것도 라자루스였습니다. 가상화폐 개발자들에게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구인 광고로 위장한 파일을 보내는 수법으로 피싱 작전을 벌였습니다. 가짜 가상화폐 앱을 만들어 이용자들을 등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라자루스의 가상화폐 세탁을 도운 기업을 제재 대상에 올렸고 그 과정에서 일부 도난된 가상화폐를 회수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미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정찰 총국 외에도 이들 해커 단체를 이끄는 리창호 국장을 개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법정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7년 전 선거를 앞두고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뿌린 돈이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명은 기존에 알려진 인물인데 나머지 2명은 누구일까요? 김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의 핵심 인물은 포르노 스타 스토미 데니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데니얼스와의 불륜을 덮기 위해 자신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 우리 돈 1억 7천만 원을 송금하고 기업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그가 또 다른 여성 일에게도 거액을 건넨 사실이 있다고 거론했습니다. 이 여성은 플레이보이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이라고 외신들은 지목했습니다. 맥두걸도 데니얼스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10달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2006년부터 폭로했지만 트럼프는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건물인 트럼프타워 미화원 사이에 혼외 자녀가 있다고 주장해온 뉴욕 트럼프타워 도어맨 역시 돈을 받았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맥두걸과 도어맨은 트럼프의 친구이자 미디어 업체 CEO 데이비드 패커를 통해 각각 15만 달러, 3만 달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폭로를 독점 보도할 권리를 사들이고도 실제로는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입을 막는 캐치 앤드 킬 수법을 썼다는 겁니다. As part of this scheme, Donald Trump and others made 3 payments to people who claimed to have negative information about Mr. Trump. To make these payments, they set up shell companies, and they made yet more false statements, including, for example, in AMI, American Media Incorporated's business records. 패커는 도어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 발설 금지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당시 코언이 이를 막았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다만 공소장이 데니얼스 합의금 관련 내용만 다루고 있는 만큼 다른 2사람의 사례는 재판에서 기소사실 입증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